여러분, 대한민국에는 국가재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이 국가재정법은요, 나라에 국세가 많이 들어왔을 때, 또 국세가 적게 들어왔을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법률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정부는 보면요, 이거 완전히 법 무시하고 있어요. 법 위에 뭐 현금 살포라고 이야기할 만큼 지금 뭐 법이고 뭐고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돈 뿌리고 본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올해 이대로 간다면요,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가 32조 원 상당의 추가 세수가 예측이 됩니다. 32조 원 상당의. 물론 이 32조 원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저는 정부가 과소계상했다고 생각을 해요. 과소계상. 예, 이게 꼼수 썼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에 세수가 285조 5천억 원이었는데 2021년에 세입 예산을 282조 7천억 원을 잡았다는 것, 이거 꼼수 예산 아닐까요? 일부러 낮게 잡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부러 낮게 잡았다고. 일부러 낮게 잡았고요. 낮게 잡았는데 지금 예상을 해보니까 원래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니까 32조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까지 이상한 계산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32조가 늘어난다고 쳐요. 꼼수지만 정부가 진짜 꼼수 쓰는 것은 진짜 아마 역대 처음일 거예요. 이렇게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예, 국민에게 꼼수를 쓰고 이러는 거 말입니다. 역대 어느 옛날 왕들도 이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옛날 왕들도. 이렇게 꼼수를 쓰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 같아요. 그 정도로 그냥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재난지원금으로 뿌린답니다. 또, 예, 더불어민주당은 32조 원 전부 뿌린다고 하고요.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부는 뭐 한 20조 정도 뿌린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적자 국채 발행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적자 국채 발행 안 하겠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여러분 돈을 엄청 뿌린다는 이야기예요. 적자 국채까지 발행한다면 지금 세수가 32조 추가 예측이 되니까 그에 대한 세금 플러스 적자 국채 발행해서 뿌리고 계속 뿌린다는 이야기, 현금을 계속 살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볼까요? 나라법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국가재정법 90조에는요, 이게 초과 세수가 나오면, 쉽게 말하면 정부가 결산 후에 세금이 남는다면 맨 먼저 해야 될 게 해당 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우선 상환해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자체 교부금 정산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자체한테 돈을 더 내려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는 공적자금 상환기금에다가 줘야 된다. 그러면 공적자금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빨리 상환하라고, 예, 기금에다가 더 출연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법은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법은 이렇게 정해놨는데 정부는 이 법 우습게 봅니다. 이 법 우습게 봐요. 법치주의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게 그런 거죠. 법치주의가 망가지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독재입니다. 그게 독재입니다. 법치주의가 망가지는 거. 저는 지금 국가재정법 90조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물론 법에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세금이 더 거치니 추경에 쓰겠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닌라는 게 정부의 논리예요. 그러나 왜 법을 만들어 놨습니까? 국가재정법이라는 걸 왜 만들어 놨어요? 아니 그러면 국가재정법을 만들어 놓지나 말지요. 이렇게 국회가 나서서 깔아뭉개면 정부가 나서서 깔아뭉개면 이게 나라입니까? 저는 이게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되지 말아야 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도 무시하는 그러면서 현금 살포를 하려고 하는 그 행태가 말입니다. 여러분 나라에는요 법이 있기 때문에 나라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을 무시하고 그냥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올해 1분기에 세수가 많이 늘어난 건 맞아요. 19조 정도 늘어났습니다. 1분기에. 그런데 이 19조를 가만히 따져보면 여러분 가만히 따져보면 이게 계속해서 세입이 늘어날 항목이 아니에요. 정부가 세금 폭탄으로 때려서 나온 거예요. 때려서. 이 소득세라는 거 보세요. 소득세라는 거. 6조 4천억 원 늘었습니다. 소득세가 뭡니까?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특히 양도소득세가 지금 제일 많이 늘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이 불장이 되니까 그 시장에서 양도소득세 엄청 걷었거든요. 부동산에도 많이 걷었지만 주식시장에도 많이 걷었단 말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잘 갈까요?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잘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거품이 꺼지는 순간 소득세도 확 줄어들 수 있다는 거 왜 모르죠? 왜 모르죠? 실제로 말입니다. 기재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19조 원 늘어난 게 아니라 이게 한 10조 정도 늘어난 게 다다. 10조. 나머지 9조는 일시적으로 증가한 거다. 이게 작년에 개인사업자 세금 미뤄졌죠. 게다가 정유업계 유류세 3개월 납부 유예해 줬습니다. 그게 이제 올 1월에 다 내는 거거든요. 올 1분기에. 올 1분기에 내니까 세금이 늘어난 거지. 이게 경제가 완전히 좋아져서 늘어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늘어난 거니까. 게다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을 듣고요. 제가 굉장히 충격받은 게 이 말인데요. 이번 추경은 적자 추경. 쉽게 말하면 적자 국채를 발행함이 없이 추가 세수를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우.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어떻게 느꼈나 하면요. 적자 국채를 안 찍으니 잘하는 정책이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적자 국채를 안 찍으니까 잘하는 정책이다. 개뿔을 잘하는 정책입니까? 지금 나라 경제 다 망가뜨리고 나라 부채를 지금 2년 동안 400조죠. 400조. 4년 동안 400조죠.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400조를 늘린 게 누굽니까? 누구예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예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만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부가 범법한 거는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국가재정법 88조도 지금 위반했다고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국가재정법 88조는요. 기본적으로 조세 감면율을 법정 한도로 정해놨습니다. 그럼 조세를 감면해 주는 거 있잖아요. 조세를 감면해 주는 거. 3년 동안 국세 감면 평균에다가 플러스 0.5% 감면해 주는 게 국가재정법 88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2019년, 2020년 다 어겼습니다. 2021년 올해도 어길 겁니다. 아마. 올해도 어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실제로 말입니다. 2019년에는 13.9%의 국세 감면율이 있었거든요. 이것은요. 0.5%만 늘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기준에서 보면 13.3%나 늘어났어요. 조세 감면율이. 2019년에는 코로나19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국가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조세 감면을 해준다는 거예요.
2020년에는요. 이게 조세 감면율이 15.4%였거든요. 이것도 플러스 0.5% 늘어나야 된다는 그 조세감면법 국가재정법 88조를 위반한 겁니다. 13.6%나 늘어났습니다. 14.6%. 올해는 이대로 계속 가잖아요. 올해는 이대로 계속 가면 15.9%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5.9%. 예, 조세 감면율이 15.9%로 갈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 올해도 지금 만만치 않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법안을 만들어 놓죠? 왜 이런 법안을? 올해도 14.5%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15.9%가 되면.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라서 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요? 이렇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예,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제발 예, 세금이 늘어난 거 예, 모두가 다 국민들은요. 이거 가지고 나라 빚부터 갚아라 지금 사정하고 있어요. 재난지원금 그 꼴란 50만 원, 100만 원, 30만 원, 30만 원부터 준다고 하죠. 줘봤자 삶에 도움이 안 되니 나라 빚부터 갚아라 하고 지금 들고 일어날 참이에요. 그런데도 안 한 것 없어요. 안 한 것 없어요. 예, 국민 여론이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퍼줘서 민심을 매수하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 좌파가 대통령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딴 생각을 안 한다. 저는 이렇게까지 보입니다. 여러분 나라는요. 빚이 많으면 미래를 위한 준비를 못합니다. 미래 산업을 키우지 못합니다. 지금 빚 충분히 많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 빚만 천조예요. 나라 빚. 나라 빚 천조에 예, 가계빚 2천조 여기에 기업빚 2,100조 그렇게 되면 이게 경제 주체들이 전부 다 빚덩이에요. 경제 주체들이. 거의 5천조가 넘는 6천조 5,500조 가까운 여기다가 연금충당 부채 천조예요. 여기다 공기업 부채 545조입니다. 이것까지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6,500조가 넘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의 빚이 6,500조가 넘습니다. 나라가 위태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돈을 자꾸 풀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문재인 정부가 과연 정당할까요? 여러분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무조건 돈 주는 게 좋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어느 때보다가 예,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야 되고요. 그 대한민국에 지금 거주하는 모든 분들이 예, 분명히 합리적 이성적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막 부어주고 풀어주고 던져주고 살포하는 것이 좋아서 예, 그렇게 해야 된다면 저는 나라 미래가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예, 예, 부채, 빚에 대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